세속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70세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곤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를 넘기면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70세의 지혜로운 원로 서연은 그녀만의 독특한 삶의 철학으로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그녀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그것이 한 사람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의하지는 못한다고 단언한다. 70세가 되었음에도 서연은 여전히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며 평온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자녀들의 여러 제안도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엄마는 혼자 살아도 잘 지내. 너희한테 패 끼칠 필요 없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선택이야.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보다 더 나은 노년은 없어. 서연은 행복한 노년은 반드시 자녀의 보호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이 주는 고요함을 즐기며 타인의 습관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러한 고집은 단순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일 뿐 아니라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독립적인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자 만족이기 때문이다. 서연은 말한다. 엄마를 봐봐. 70살인데도 귀도 젊을 때처럼 잘 들리고 눈도 밝고 걸음걸이도 여전히 날쌔.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50대 중반쯤으로 생각할 거야. 엄마는 에너지가 넘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지. 그 이후로 너희는 엄마를 더 걱정해서 계속 함께 살자고 했지. 혹시나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할까봐.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 너희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나이 들어 자식 집을 돌며 사는 건 엄마가 바라지 않아. 왜냐고? 우선 엄마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걸 좋아하니까. 너희 생활 방식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너희 집엔 엄마가 손대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구속은 엄마가 못 견뎌. 게다가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는 각자의 삶이 있잖아. 엄마가 같이 살면 너희가 말은 안 해도 분명 생활에 변화가 생길 거야. 특히 너희의 배우자들 말이야. 집에 노인이 있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 엄마는 그걸 이해해. 엄마는 항상 자식과의 관계에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국처럼 말이야. 너무 가까우면 입이 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지. 함께 살면 생활 습관도 생각도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런 갈등은 가족 간의 화목을 해치게 되지. 엄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결론 내렸어. 양로원은 규칙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엄마는 자유롭게 사는데 익숙해졌어.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비용이 만만치 않지. 엄마의 연금은 엄마 자신을 위해 아껴 써야지. 남한테 줄 순 없어. 너희도 각자의 삶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잖니. 엄마는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엄마는 노년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단다. 엄마 몸이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한, 이 작은 보금자리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인생은 스스로 주도할 때 가장 편안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어.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장수 마을을 찾아다니며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보러 다녔지. 그리고 엄마가 발견한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 그 고령의 어르신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었단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야. 밭에서 바쁘게 일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고 항상 몸을 움직이더라. 그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이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스스로 하려고 했고 그런 자립심과 자력의 정신은 정말 존경스러웠지. 그 건강하고 장수한 어르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강인하고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록 생활이 풍족하지 않아도 매일을 온전히 즐기며 맛있게 먹고 푹 자고 정신을 잘 다스려. 그게 바로 그들의 장수 비결이었어. 그 공통점을 발견한 이후 엄마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 예전에는 엄마도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며칠 동안 우울하곤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장수 어르신들을 본받아 매일 기분 좋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더 건강해졌지. 엄마 또래인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걱정스럽단다. 생활이 불규칙하고 식사와 수면 시간도 제멋대로고 거의 운동하지 않아. 그런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어. 70, 80이 되면 이미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지. 엄마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산말이야. 엄마에게 있어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엄마는 항상 몸은 쓰면 유지되지만 쓰지 않으면 잃는다고 믿어왔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생기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건강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년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추위든 더위든 관계없이 엄마는 항상 운동을 해왔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바깥에 나가 걷고 움직이고 세상을 탐험하지. 집에만 틀어박혀 건강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매일 운동하는 것 외에도 엄마는 종종 단체 여행도 다녀. 여행 중에는 험한 길이나 가파른 언덕을 만나기도 해. 그럴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려 해도 엄마는 꼭 스스로 해내려 하지. 왜냐하면 한번 남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규칙 있는 삶을 지키지 못하게 되며 결국 자기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거든. 엄마의 목표는 노년까지 건강을 지키며 잘 사는 거야. 엄마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은 없어. 다만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게 두려워. 엄마는 병들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 가능하다면 잠든 사이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엄마 인생의 완성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70세의 노인이 혼자 살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틀림없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노인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운영기의 큰 행복이라는 사실이요.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노인은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병 없이, 통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연 씨는 말합니다. 저는 건강도 좋고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저의 행복 지수는 매우 높고 혼자 산다고 해서 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의 5가지 덕분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의 연금은 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생활을 아주 잘 꾸려나갔고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돈했으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달 40만 원씩 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했을 때 그들은 100제곱미터가 넘는 큰 집을 구입했고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을 넘었지만 아이도 키우고 생활비도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안쓰러워서 매달 먼저 나서서 40만 원을 주며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우리 집 수입이 줄었고 이제는 매달 40만 원을 줄 수 없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이해심이 깊어서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니 어머니 인생만 잘 사시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그 후로 저는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에 부유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노인이 자식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40만 원을 준다면 분명 제 삶의 수준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돈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돈을 준다면 제 자신의 지출을 줄여야 하며 그로 인해 영양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지면 아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건 결국 그를 해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끝에 저는 월 75만 원의 연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식사와 일상적인 지출, 하나는 기타 생활비, 또 하나는 저축입니다. 이렇게 나누니 저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며 자식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나이 들든 젊든 경계가 분명해야 하고 약간의 이기심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생각할 줄 모른다면 결국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려 하고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돈을 모아주고 자식이 잘 살면 자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줄수록 자식은 더 많이 바라게 되고 부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며 결국 노인들은 괴로움과 지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로 저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저는 저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의 일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취미가 있고 저만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나면 이웃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카드놀이를 합니다. 저는 자식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제 시간을 즐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사려 깊어서 자주 저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갈 때도 있고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제 삶이 있다는 걸 알기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유를 즐기는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제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노인은 즐겁게 살아야 하며 과거를 곱씹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은 제 것이므로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에 감사하며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피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불쾌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저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후를 잘 보내고 싶다면 자신을 아껴주고 즐겁게 살아가며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왜 현재의 기분을 망쳐야 할까요? 노인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두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은 매일 운동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되면 그냥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아직 거둘 수 있고 아직 스스로 돌볼 수 있다면 반드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금세 약해지고 한번 누워버리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헬스장에 가지도 않고 달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적어도 30분은 집 주변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을 청소하고 식물을 돌봅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제 몸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정신도 훨씬 상쾌해집니다. 저는 식생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급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담백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기름지거나 단 음식은 줄이며 술은 멀리합니다. 매일 충분히 물을 마시고 생활 리듬을 지키며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덕분에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큰 행복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이유로 체념하거나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고 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5째, 노인은 시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회는 날마다 변화하고 사람들의 삶의 속도는 빨라졌으며 기술도 많아졌습니다. 노인이 마음을 닫고 과거에만 머물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 언젠가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결국 자신의 삶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배우고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옛 노래를 듣습니다. 심지어 은행 앱으로 전기세, 수도세도 낼 줄 압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뉴스를 보며 사회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제 생각도 함께 늙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이 있다면 마음은 여전히 젊다. 저는 제 친구들 중 많은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불안과 우울 속에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뒤처졌다고 느끼고 위존적으로 살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불편하거나 안쓰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배움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인은 최고일 필요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기만 해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요약하자면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거나 불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 계획이 있다면 누구나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신을 믿는다면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속도를 늦추며 더 깊이 있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립하는 법을 배웠고 제 자신을 사랑하며 자식과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집 한 채,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 없는 가슴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겨둘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평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만약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미소 지으며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사세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은 살아있을 때 온 힘을 다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